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션은요, B2B 영업 파이프라인 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이란 주제로 퀸테 시스템즈의 최용석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렇게 여기 파이프라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업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물론 아는 분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래도 어떤 건지 좀 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업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앞서서 저자도 말씀하셨듯이 영업의 처음과 끝을 일련의 과정을 나누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과정이라면 처음에 초기 컨택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네, 초반에 컨택을 시작으로 영업의 어떤 견적을 내고 그리고 중간에 활동하는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에 클로징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할 수 있는 태스크들이 정해져 있고 할 수 있는 목표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단계별로 관리하는 것을 파이프라인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의 각 과정들을 뭔가 개수화시키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국내 회사에서 영업할 때는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외국계 회사 사이비스에서 처음 들어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모르고 전 처음에 이게 뭔지 모르고 이게 대강 쓰면 되지 막 쓴 거예요. 막 집어넣은 거죠. 막 집어. 그러니까 많으면 좋을 줄 알고 막 집어요 가라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난처한 경험을 당했거든요. 네. 사실 초기 영업 관리나 영업 체계 구축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렇게 허수에 대한 입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오히려 잘못된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는 이거의 본질을 알고서 굉장히 이것이 제 스스로 저한테 자극을 주더라고요. 네. 자, 근데 어떻습니까? 그 부사장님 이제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 요즘 이제 이런 CRM이라든지 또 SFA라든지 많이 만나시면 국내 기업들이 이런 영업, B2B 영업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많이 구축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구축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강하시고 구축한 사이트도 많은데 문제점은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파이프라인의 어떤 그 주기가 짧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수행은 했지만 실제로 사후 관리가 안 돼서 시스템이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시스템에서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B2B 영업 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야별로 영업 관리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몇몇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어떤 거를 생각하세요? 영업 관리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영업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목표하는 것들이 실제 가장 주사용자가 되는 영업사원, 영업관리자의 목표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은 어떤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그 목표가 정말 시스템 주사용자인 그 주사용자한테 베너핏을 줄 수 없는 목표라면 사실은 주사용자 입장에서는 도리어 방해가 되는 시스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시스템을 구축을 했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스템이 돼버려서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관리를 위한 영업관리 시스템이 된 건데요.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영업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양쪽 측면이 다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회사는 영업 활동에서 나온 것들을 자산화하기 위해서 관리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관리 목표는 시스템의 한 축이고요. 다만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시스템을 써 좋아지는 게 뭐야라는 퀘스천이 영업사원들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업 시스템 목표를 하나로만 쭉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어떤 목표를 좀 밸런싱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근데 그럼 우리가 실제로요. 지금 또 이런 이슈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시작 전에 충분한 컨센서스 이루어졌나? 스폰서십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일단 어떤 이슈가 있는 거죠? 시작 전 충분한 컨센서스란 말은 시스템이 이제 그 도입이 결정이 되는 것들이 주로 탑다운 방식 아니면 바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탑다운이라는 거는 이제 C 레벨에서 어떤 오더를 내려서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는 거고, 바텀업이라는 건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영업관리 시스템에서 영업사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이거 구축해줘라고 하는 케이스는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건 성가시게 그런 경우 본 적 있어요? 전 못 봤어. 보긴 봤는데 아마 100개 정도 사이트만 2-3개가 될까 말까 대부분 다 탑다운이거든요. 근데 탑다운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지시를 받으면 무조건 수행해야 되는 개념이 있어서 그럼 중간에 컨센서스 과정 없이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라는 관념만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축이 목표가 아니라 구축 후 활용이 목표인데 활용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컨센서스 옆에 오른쪽에 리더십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사실 이제 영업 조직 내에서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런 영업 관리 시스템, 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서 진행의 리더십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진행의 리더십? 네.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거를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리더십을 보통 IT가 갖는지 현업이 갖는지 이런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다 IT가 주도를 하세요. 그러면 시스템이니까 IT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업 관리 시스템은 영업 자체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IT한테 영업을 가르치는 것보다 영업한테 IT적인 활용법을 가르치는 게 훨씬 쉬워요. 그 툴을 쓰는 것이. 네. 근데 반대로 보통 IT 분들한테 영업을 이해해서 니들이 구축해. 그래서 리더십은 확실히 영업 본부 내 중간 관리자급에서 수행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PM을 맡는 것이. 그렇죠.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거의 다 IT 부서의 장들이 PM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요. 네네. 이제 뭔가 요새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클라우드로 많이 가면 클라우드 가면 좀 그런 게 좀 약간 덜할 것 같기도 하고요. 덜할 것 같은데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뭐 인프라를 클라우드 쓰는 것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쓰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영업 관리 체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쓰는 건데 그런 것들이 표준화된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는 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즉 현업이 주도해도 충분할 만한 환경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기업의 정서상 IT가 주도하는 기업이 좀 더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정서 그것이 이제 저희 좀 거의 저변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업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일단 현업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C레벨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럼 C레벨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건 단지 C레벨이 오더를 내린 게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C레벨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건 C레벨도 납득할 만한 어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고 또 C레벨이 프로젝트 중간에도 지속적으로 인발할 수 있는 롤이나 그런 교육을 해드려야 되고요. 또한 C레벨이 본인이 다 알아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팀이나 PM의 역할은 C레벨이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리스트대로 관심을 가지고 보기만 하면은 프로젝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C레벨에 제공을 해드려야 돼요. 그럼 이제 C레벨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영업이라는 건 실적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 보고 프로젝트를 하라고 하면 영업은 당장 그럼 내 실적은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력에 대한 어떤 프로텍션을 C레벨에서 충분히 해주셔야지 스폰서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이게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지만 구축이 된 뒤에 반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영업 관리라는 것이 이게 분야마다 좀 구축 과정이라든지 기간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지금 보면 마케팅 쪽, 콜센터 쪽, 영업 관리 쪽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케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형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업마다 인더스트리마다 마케팅 과정이라는 게 크게 다른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콜센터 같은 경우도 시스템 활용에 대한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콜을 콜을 시스템 중에서 받지 않으면 아예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은 그거에 반해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영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영업 시스템이 구축 안 됐어도 관리체가 시스템으로 안 돼 있어도 지금까지 영업을 진행을 했으니까. 따라서 구축된 거를 사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업은 훨씬 더 구축에 따른 에포트보다는 관리에 따른 에포트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특히 사전 준비 기간이라는 걸 충분히 갖지 않는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컨센서스라든지 C레벨 스폰서십이 얻어지지 못한 상태로 구축이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이제 유야무야 되는 거죠. 유야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업분들이 가장 쉽게 저한테 챌린징 하시는 부분이 저희 ERP도 씁니다. 저희 그룹웨어도 쓰고요. 저희 아울렛도 씁니다. 이걸로 영업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시스템이 들어와서 얘네들보다 더 좋아지나요? 이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시면 사실은 저도 딱히 포인트를 잡아갖고 설득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근데 이런 기간을 충분히 가지면 서로 인터랙션이 있는 거죠. 단지 제가 앞에서 시스템은 이걸 다 해결해 줍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럼 시스템에서 얻고 싶은 게 뭔가라는 걸 먼저 들어야겠죠. 근데 이런 기간이 짧으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당장 뭔가를 셀링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뭐 아까는 이제 아까 전 게스트 스피커가 이제 설득보단 이해를 하라고 했지만 당장 현장에는 더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득 포인트가 약해지는 거죠. 네. 자, 근데 그 영업들한테 실제 사용자 영업이지 않습니까? 영업들한테 뭔가 이런 시스템이 동기부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이게 도입이 되면 진짜로 그래, 이거 나한테 이런 이득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네. 이제 그걸 맨 앞장으로 가보시면 저희가 이제 목표라는 걸 정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스템 목표라는 걸 정의할 때 보통 영업 체계 관리 구축, 영업 지원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은 크게 매출 확대, 비용 절감, 그리고 시스템 그러니까 업무 효율화, 그리고 협업 증진 뭐 이런 것들을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위에 두 개는 조직의 목표지 영업사원들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업무 효율화, 내가 하는 일을 A, B, C, D를 거치지 않고 A에서 D로 바로 갈 수 있다든지 그리고 내가 굳이 이 시스템 저 시스템을 옮겨 다니지 않고 무언가를 처리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영업사원들한테 어필링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사실 그런 걸 다 어필한다고 해도 영업사원들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 다 각자 테이스트가 틀리고 각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틀려서 따라서 니즈를 들어서 정말로 이거라도 사용하면 정말로 좋다라는 걸 딱 하나만 집으셔서 그 기능만 구축해도 확실한 거 하나? 영업 시스템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즈를 통한 기능 하나와 정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기능 하나 정도는 영업 시스템 내 영업 관리 체계 구축에 확실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인데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거 하나 넣는다는 거죠. 그런 걸 하나 넣어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뭐 오더 연계, ERP 통한 오더 연계. 그래서 영업 시스템에서 꾸준히 해왔던 거를 자연스럽게 오더화 시킬 수 있는 기능들. 그럼 내가 굳이 ERP로 뛰어가서 뭐 다시 로그인하고 하는 과정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쿼트, 견적 베이스로 바로 오더로 전환할 수도 있고. 이런 것 좀 스무드하게 연결이 되면은 사실은 영업사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대전환 견적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무조건 해야 된다든지, 룰을 만든다든지. 어떤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강제적인 룰도 필요하지만, 이거를 쓰면 정말 편해라는 어떤 그 어필할 수 있는 룰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이라는 것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각자가 개별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 입장에서 이건 나한테 내 사업에 도움이 되겠네 하는 것이 돼야 되겠네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조직의 영업사원은 사실은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영업사원들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나의 목표를 충당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특히 영업이라는 조직은 되게 강한 조직이고요. 또 영업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프리한 조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콜센터 에이전트분들은 계속 하루 종일 앉아서 작업하는 직업이라면 영업사원들은 나가지 않고 눈에 보이면 싫어하는 직업이거든요. 관리자가. 그럼 안 보여야지 되는 직업인데 그럼 그런 분들은 나가서 좀 더 활동을 하고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고 뭔가 이런 걸 쥐어줘야 되는데 자꾸 나를 시스템이 들어와서 억압한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부터는 얘는 족쇄야. 얘는 불필요해. 그리고 내가 기존에는 하나, 둘, 세 개를 입력하면 됐는데 지금 4, 5개를 입력하라고 하네? 이런 것부터 벌써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갭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체계 구축이나 시스템 도입이 힘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시스템 만들 때 처음에 아까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이 영업의 과정을 계수화시켜 준 거라지 않습니까? 계수화한다는 것은 뭔가 데이터화 해준다는 건데 그 데이터의 처음에 데이터의 어떤 정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리드란 건 뭔지, 어프트는 뭔지, 뭐 이런 것이 좀 확실하게 돼야지만 되지. 아니면 아주 중구난방이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구축 시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구축하는 뭐 현업은 당연히 영업이기 때문에 이해하겠지만 IT 조직만 아니라 들어온 수행사가 이해해야 될 게 그 해당 고객사의 영업 기회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본인들이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을 그냥 여기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해서 들어와서 그냥 제너럴한 개념으로 적용을 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수행사 들어온 구축사 입장에서는 자꾸 디펜스를 하게 돼요. 있는 그대로 쓰셔야 되는데요. 근데 저희는 달라요 하면 여기 뭐가 그렇게 특별하죠? 이런 악유가 생기고 이제 타임 컨수밍한 불필요한 태스크가 발생하는데 들어와서부터 여기는 정말 정확하게 영업기회를 이해하고 시작하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기회 앞단에서 좀 확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뭘로 정의할까? 그럼 기준은 무엇인가?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정보를 수집해야지 영업기회화 시킬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것이 영업하는 그 사람의 그 사업자의 관점에서 그렇죠. 네, 관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렇죠. 통제의 관점이 아니라 그렇죠. 네.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영업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이득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되고 영업 단계도 사실 시스템 내 뭐 솔루션 같은 걸 도입하시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다 쓰라고 하면 우선 거부감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엑셀에 있는 모든 게 다 쓰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5단계가 돼 있건 6단계가 돼 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라죠, 이거를. 네. 그리고 그쪽에서 만약에 우리는 1단계에서 5단계를 바로 넘어갑니다 하면은 1단계에서 5단계를 넘어갈 수 있게는 만들어 드려야 되고 때로는 1, 2, 3, 4단계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 정의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될 건 뭔가요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네. 네. 그 다 외 것은 좀 더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자꾸 강요를 하시면 뭐가 되냐면은 자, 우리는 1단계에서 5단계 넘어가는 세일즈 스테이지가 2개밖에 없어요. 그게 거의 영업의 한 50% 그렇게 가요. 근데 들어온 수행사는 시스템에선 1, 2, 3, 4를 다 거치셔야 된다고 말만 하면 그리고 남는 거는 그렇죠. 안 쓴다는 영업사원분들과 그걸 써서 우주인 구축 다 했다는 수행사만 남는 거죠. 네. 자, 요즘은 이제 옛날 뭐 빅뱅 했는데 요즘 빅뱅이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인기가 없죠. 네, 인기가 없죠. 요새 뭐 디자인 싱킹 뭐 해가지고 그죠? 여기도 뭐 페이스 바이 페이스로 한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시스템이 뭐 영업 관리 체계 구축 시스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시스템이 말씀하신 것처럼 빅뱅이 유행하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빅뱅의 안 좋은 점은 한 번에 가니까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오래 걸리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물론 한 번 감으로써 얻는 베너핏도 엄청 많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특히 영업 관리 체계 구축에서 뭐 페이즈드 어프로치를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영업사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은 시스템을 귀찮아하세요. 그리고 숙련도가 좀 떨어지세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많은 기능을 한꺼번에 확 주면 일단은 약간은 공포감에 질리세요. 이걸 내가 다 써야 돼? 내가 기존에는 3개 정도 메뉴 갖고 어느 정도 다 됐는데 갑자기 메뉴가 8개로 늘었어. 그 밑에 들어가니까 서브 메뉴가 또 5개가 더 있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고객사 가서 내가 필요한 정보 3개만 파악하고 연락처만 받아오면 되는데 이제는 뭣도 받아오고 그걸 입력하래 라고 말씀드리면 벌써 질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페이즈 1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입력의 최소화 그리고 정말 사용자가 입력한 것을 리포트화 시켜서 너희가 입력한 건 이렇게 바로 리포트로 볼 수 있어. 비주얼라이저 리포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능한 한 롤아웃 기간을 짧게 잡고 3개월 이내로 3개월 이내로 짧게 잡고 야 일단 써봐. 너희들이 이것만 입력하면 어느 정도 너희가 가시화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잘하면 그 C레벨도 획득할 수 있어. 우리는 체계적으로 시스템으로 영업도 하고 또 실적도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너무 처음부터 페이즈 1, 2, 3를 합쳐갖고 하나로 가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도를 당하는 거죠. 근데 한 번 압도당한 영업사원은 다시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페이스 1에서 이렇게 되면 뭔가 가시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C레벨이 잘 보이니까 뭔가가 뭔가 지원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C레벨의 지원을 얻음으로써 영업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으면 사실은 C레벨 지원을 어느 쪽으로 올리셔야면 중간에 이제 약간 변화관리 쪽. 변화관리 사실 키는 아까 아까 잠깐 나왔듯이 트레이닝, 교육이 사실 키입니다. 영업사원분들 제가 프로젝트 수행 기간 내에 한 번 교육해서 다 이해하신 영업사원분들 없으세요. 그리고 어떤 곳은 영업사원분들이 교육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영업 조직 내는 세일즈 데스크라고 키 입력만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영업사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받을 필요 없고요. 제가 다 입력하니까 쟤만 열심히 교육시키세요. 근데 사실은 이분은 키 입력을 위주로 교육받으셨기 때문에 전반을 몰라요. 데이터 본질을 모르는 거죠. 모르죠. 컨텍스트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 떠나고 이분이 아는 건 옴니 입력하면 그럼 뒤는 없죠. 이 사람이 아는 건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영업사원분들은 나중에 그렇게 떠난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쓰세요 직접 말씀하시면 영업사원들 우린 모르는데요. 거의 이런 대답이 100%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좀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조직 내에 셋업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점점점 활용률이 떨어지면 사장이 되는 거죠. 요즘 이제 이런
영업을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밖에 돌아다니니까 네. 모빌리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모빌리티가 한 근 몇 년 동안 계속 화두였고 지금도 네. 역시 화두인데 네네. 모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약간 그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어요. 모빌리티는 이제 그 이동성이 좋은 대신에 네. 화면 입력이 불편하죠. 그리고 조회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네. 이제 입력의 불편함 때문에 이제 사용성이 떨어지고 예를 들면 그리고 일단 그 기존에는 그 뭐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뭐 모바일 폰이 아니라 태블릿을 주면 이제 영업사람도 두 개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실 하나를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업 관계, 즉 그리고 조직 내에서 조직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어떤 영업사원들은 모빌리티를 주시면 더 네. 귀찮아요. 그리고 이게 과연 나를 계속 감시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실제로 이제 뭐 재밌는 예는 제약 쪽이 영업이 강해요. 네, 그렇죠. 영업사원들이 굉장히 강성이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영업 문화 자체가 강해서 제약은 그리고 워낙 실적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시는 쪽이어서 영업사원들이 중간에 뭘 하시는지 거의 체크를 안 하고 네. 실적을 가지고 오신 영업사원이 굉장히 우대받는데, 근데 이제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너 그럼 뭐 하고 다니니?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영업사원들이 폰을 나눠주면서 이제 위치 체크가 되는 거예요. 아, GPS로? 네.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이제, 우리가 어디 가니 다 하네? 근데 이제 영업사원들도 이제 똑똑해진 거예요. 네. 근데 사우나 가 계신 다음에 네. 택배로 자기의 폰을 저쪽 고객사에 보내요. 아, 택배로? 네. 야. 그러면 자기는 그 택배로 고객사에 가 있는 거고, 네. 지적을 하면, 그런 사우나가 있는 거고, 뭐 이런 지역까지 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거의 영업사원들이, 이거는 내가 쓰는 디바이스나 이득을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나의 족쇄네라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빌리티나 이런 것들이 항상 영업사원한테 좋게만 받아들여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영업사원의 어떤 조직 문화에 정확한 이해 없이 무조건 이제는 모바일로 했으니까 다 할 수 있지라는 식으로 들어드리면 네. 좀 거부감이 있는 거죠. 아 근데 진짜로 그 현실에서 네네. 영업사들한테 GPS로 네. 위치를 추적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사실. 네. 야. 실제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진짜.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게 돼야지만 영업사원들이 엄청난 반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건 또 유야무야 또 조직의 비밀은 없으니까 네, 알려지게 되더라고요. 네네. 네. 저도 지금 이거 보니까 저희 회사는 뭐 이렇게 작은 회사지만 그래도 영업이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은 아니고 간단한 클라우드 간단한 것으로 그냥 영업 보고 영업이 결정하겠어요. 네네. 너가 선택해라. 네네네. 당신이 원하는 걸 선택해라. 네네. 편한 걸로 그냥. 그쵸. 네. 그렇게 하니까 뭔가 본인의 주도적으로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네네. 사실 그분만 열심히 해요. 네네. 우리 회사 아무도 안 하고. 그런 단점이 있죠. 네네네. 주도한 그룹만 네네. 열심히 하는 거 있죠. 그건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분이 어쨌든 쓰기 편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잘 안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입력 최소화, 사용성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옵티멀한 밸런스. 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옵티멀한 밸런스. 하지만 그것 내에는 반드시 써야만 되는 기능이 한두 가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지금 미국이나 네. 이렇게 서구권에서는 이런 그 영업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네네. 이런 개수화된 문화, 네. 뭔가 항상 기록하는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래돼 왔잖아요. 네, 이것은 네. 잘 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게 잘 없었잖아요. 이런 문화가 없었죠. 문화가 없어가지고 네. 이제 이런 것이 도입이 되면 되는 건데 네. 이제 좀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는 뭐 디지털 시대인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것이 이제 문화가 네. 서서히 조성되는 그런 과정을 좀 느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요원한 것 같습니까? 일단 문화적으로는 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일단 네거티브한 그 어떤 리스판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왜? 내가 네. 꼭 이거 해야 돼? 네네. 근데 요즘에는 워낙 주변이 일단 그럼 대기업에서부터 문화가 확산되는데 네. 저희는 대기업 상대를 하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이제 상대를 해요. 네. 그러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그래도 관리를 해야지.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게 관리자 위주의 어떤 니즈였다면 네. 영업사원들도 그래 아예 관리를 안 할 수 없겠다. 라는 어떤 필요성은 네. 공감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과 과연 이게 들어와서 나에게 얼마나 베너핏을 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네. 저희 나라는 약간 뭐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모든 게 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단납기. 예, 근데 단납기가 앞뒤 과정을 다 빼고, 네. 그러니까 사전 준비, 네. 사후 관리를 다 빼고 요것만 단납기. 그 문제가 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고 나면 실적을 내놔요. 네. 그러니까
구축을 하거나 뭔가 구축에 대한 ROI를 바로 받고 싶어 하세요. 근데 구축에 대한 ROI가 가장 늦게 나오는 것들이 아마 영업관리 시스템일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럼 여기서 관리가 되는 것들은 다 확도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입력을 했다고 해서 확도가 높아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입력일 뿐이지. 아, 그러면 다 입력만 해서 다 돈 벌게요? 그럼 다 돈을 벌고 조직이 더 뭐 매출이 늘어나고 하는데 그거랑 거리가 멀죠. 네. 자,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운영도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운영에서 일단 좀 간과하고 있으신 부분이 사실은 프로젝트 수행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조직이래요. 네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인발부시켜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하시고 하셨는데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바로 없애세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고민해서 만든 조직, 효율적인 조직을 왜 없앨까라는 생각을 저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프로젝트 조직을 단기로나마 프로젝트 끝난 후에도 좀 유지를 하되 사실은 프로젝트 끝난 후에 조직에 대한 조직도는 이제 수행사가 좀 빠지는 그 그림이 되겠죠. 네네. 대신에 기존에 프로젝트를 같이 리드했던 현업에 대한 어떤 코어 관리자들인지 그리고 어떤 롤을 가진 실무자들인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좀 명확한 롤을 주고 그리고 이 롤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상위에 있는 CEO라든지 영업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럼 당신들은 영업이긴 하지만 이런 롤을 멀티플하게 수행하니까 당신의 실적의 일부는 이런 롤을 수행하는 걸로 컴프로마이즈를 해주겠다. 뭐 이런 어떤 뒷받침들이 필요한 거죠. 조직에 대한 어떤 셋업을 굳이 새로 하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기존 수행 조직을 활용해서라도 단기적으로는 변화 관리 같은 걸 시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할 때 뭔가 단순하게 보고서만이 아니라 뭔가 그 사내에서 이런 현업부서나 IT 관련된 사람들이 약간 그 C레벨에 스포를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정기적인 어떤 워크숍 같은 거, 약간 말랑말랑 워크숍 같은 거. 그쵸. 그런 걸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영업분들은 이제 좀 딱딱한 거 많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뭐 쉽게는 말씀하셨지만 말랑말랑 워크숍이 뭐 치맥데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정말 쓸만해?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럼 정말로 어떤 롤을 가지고 향후에 진행에 좀 활성화 될까라는 것들을 영업분들한테 들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C레벨에서 다시 그걸 해보자라는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인 관계가 아닐까. 자, 근데 이제 우리 영업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 어떤 그 조직 문화를 확 바꿔버리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조직 문화를 바꾸려고 시도를 하면은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조직 문화를 바꾸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시스템은 조직을 서포트해야만 하는 그 도구지 조직을 바꾸려고 하는 도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조직 문화가 바뀐다면 그 자체가 시작 전부터 벌써 반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니까 우린 이렇게 변화해야 돼. 근데 사실은 변화할 만한 요소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영업 프로세스나 모든 프로세스란 게 이미 효율화시킬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효율화를 시켜야지 시스템을 도입할 때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효율화가 안 되는 프로세스를 찾아갖고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효율화를 시킨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느 조직도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특히 시스템을 도입한 후에 가장 먼저 변화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조직 문화를 전체를 변화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태스크, 한 이벤트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그중 가장 좀 리턴이 빨리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보고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위해서 사실은 영업분들도 보고하기 싫어하시는데 애프터를 많이 쏟으시거든요. 그럼 보고를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고를 따로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 다 뽑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게 사실은 영업 입장에서는 관리 업무거든요. 그렇죠. 필드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한테 야 오늘까지 보고해 그러면 하루 종일 보고서 작성을 쓰세요. 그렇죠. 엑셀 만지고 파워포인트 만지고 또 취합해서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정말 본부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자 오늘부터는 시스템 펼치고 합니다. 시스템에 있는 리포트를 갖고 오고요. 개개인별로 어떻게 영업계획을 진행할지 영업계획을 펼치시고 하세요.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고객사들이 많아요. 근데 한 고객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고객사가 바로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저희 조직은 굉장히 수직적인 조직인데요. 이게 될까요? 이런 게 수평적인 조직에서나 가능하지? 수직적인 조직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벌써 조직 문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조직 문화가 아니라 조직 문화 전체가 아니라 그냥 보고하는 방식만 바꾸세요였거든요. 근데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시는 게 크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시스템을 들어와서 조직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되는 업무 하나, 그게 실제로 보고라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바뀐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다. 자, 보통 그러면 이제 이런 뭐 회사 규모가 이제 뭐 대기업이냐 중견이나 SME나 다르겠지만 뭐 일반적인 중견기업에 이런 뭐 영어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 하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보통 이제 걸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전 준비 기간, 수행 기간, 그리고 사후 관리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 기간은 중견 정도의 사이즈라면 한 3개월 이내가 가장 적당할 것 같고요. 그 이상 가면은 사실 영업분들도 지겨워하실 분들 아니라 이제 진행이 빨리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도리어 사전에 컨센서스를 이루고 스폰서십을 얻는 기간이 그 기간만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끊임없이 영업분들하고 얘기하시고 영업분들 얘기한 피드백을 가지고 C레벨과 얘기하시고 그러면 정말로 니즈라는 게 밑에서부터 왔고 그게 C레벨이 다시 서포트를 해주시고 그걸 갖고 시작하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뭐 중견이건 중소건 사실은 끝에 가서는 정말 이제 사장이 되는 거죠. 부사장께서는 이제 프로젝트 시작되면 그 사전 준비 기간에 영업들하고 많이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시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실제로 수행하기 전에 프리 컨설팅 형식으로 뭐 돈을 받기도 할 때도 있지만 돈을 안 받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안에 있으신 분은 또 니즈를 이렇게 뽑아내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의 시각에서 좀 듣고 그리고 안에 있는 분들한테 사실은 니즈를 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리어 바깥에 제3자가 와서 본인들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역할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또 이제 사실은 C레벨에 보고할 때도 저희가 주로 회사가 바깥에 있는 컨설팅 펌을 써가지고 전략 보고서를 받는 이유가 아마 C레벨 분들이 약간 어떤 명분 같은 명분이나 익스터널한 어떤 저스티피케이션이 필요하니까 근데 사실 저희는 또 그걸 만들어 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저희가 가진 지식까지 합치니까 이렇게 충분히 발전할 수 있더라라는 걸 제시해 드리는 거죠. 그럼 C레벨도 스폰서십을 주기가 훨씬 편하세요. 야, 바깥에서 봐도 이렇더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니즈는 너희로부터 나왔지. 그러니까 내 니즈는 아니다. 하지만 나도 너희를 지지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순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앞으로 이런 영업 관리 시스템은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화할 것 같습니까?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내년 후년 뭐 앞으로. 그러니까 영업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모든 시스템에 요새 나오는 신규 테크놀로지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빅데이터를 시작하고 AI 시작하고 사실 영업 관리 시스템도 향후에는 그런 거 영향을 받겠죠. 근데 아마 제 예측으로는 그런 게 가장 늦게 도입되는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관리 중심의 영업보다는 실무 중심의 영업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고 현재도 그렇게 발전을 해왔고 왜냐하면 관리 중심의 영업은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서 계속 도입 시도를 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거쳤고 사실 시스템을 도입해서 영업 관리 체계가 시스템으로서 3년에서 5년 사이를 지속했던 고객사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거의 일반적인 시스템 주기보다는 단기 수명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이제 바텀업 중심으로 이제 계속 시스템이 디벨롭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행보다는 향후 관리 이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직이 좀 더 적용을 하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 부분에서 뭐 크게 마인드 더 갭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사실 뭐 지하철에 보시면 열차와 승강차 사이가 멀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오시죠. 그렇죠. 근데 이 갭이 사실은 영업 실무자와 영업 관리자 내 그리고 영업 조직과 IT 부서 간 그리고 C레벨과 실무자 내에도 다 존재하는 갭이에요. 그리고 특히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관리자급에서는 보통 너 이제 툴 가졌지 파워풀한 디바이스 가지고 있지 이제 돌아다니면서 또 할 수 있지 이건 거의 아이언맨 수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 날라봐 마 3으로 날라봐 저기 탱크 부셔봐 이런 건데 사실 본인들이 가진 그 시스템이나 이거는 이러고 있는 거죠. 붕 뜨고 있는, 겨우 뜨고 있는 애를 가지고 마 3으로 날라보라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갭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정말로 바로바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리고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주기로 체크하고 네. 이런 갭을 자꾸 줄여나가는 과정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자체보다도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Q&A 시간 들어가겠고요. 부장님도 좋은 질문 하신 분, 세 분 이름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까 맨 처음 세션에서, 자, 김성환님, 영업 파이프라인이 CRM의 중요 기능이라는 것은 인식이 되는데 실제 고객과의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파이프라인과 고객의 구매 사이클, 구매 프로세스와의 관계 및 정의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질문이 어려운데요. 네. 실제로 파이프라인이 중요하다는 건 모든 고객사에 다 아시고요. 네. 근데 파이프라인은 사실 고객사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영업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파이프라인이고 근데 고객사마다 사실은 구매 사이트가 틀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편일률적인 파이프라인 관리, 즉 하나의 패턴만을 정해놓고 여기에 다 맞춰 고객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마다 다를 수 있는 패턴들을 좀 정해주시고 어떤 고객사는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고객사, 어떤 고객사는 뭐 저희가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사도 있어요. 그래서 견적내지 않는 고객사. 그런 고객사가 파이프라인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죠.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계시면 또 50분 저희가 추첨해서 경품 보여드려 있고요.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관우님은 영업관리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영업관리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영업관리 시스템이 정말 도움을 주는 사례는 우선은 영업 관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회사 차원에서는 자산화. 네. 그럼 이제 영업사원들이 사실 이직률이 높으세요. 네. 생각보다는. 근데 영업관리 시스템이 없는 조직은 보통 이직을 하시게 되면 고객사를 몽땅 들고 나가세요. 네네. 옛날에 증권사 영업사원들이 많이 그러셨죠. 이 증권사에 저 증권사 가실 때 이건 다 내 고객이야. 근데 그때 사실 조직의 입장에서는 디펜스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자산을 하면은 조직도 좋아질 수 있고. 근데 이제 영업사원 관점에서 정말 좋아지는 거라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보고의 단순화, 그리고 영업사원 간 어떤 코어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려도 직접적으로 와닿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고객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객사 인더스트리마다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답변 한 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임근식님은 영업관리 시스템의 정보들이 쌓여 다음에 CRM을 위한 배경 데이터 또는 미래 계획을 위해 활용 가능한 사례들은 없는지요? 영업관리 시스템에 정보들이 쌓여 있다면 당연히 이제 CRM, 넥스트, 이게 CRM을 위한 이제 배경 데이터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영업 이전에 마케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마케팅에서 영업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쭉 영업을 인풋을 넣어드리고, 네. 그럼 영업이 이루어지면 사실 영업 다음에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순환 관계가 계속 돌아갈 텐데, 그러면 돌아가는 가운데서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CRM의 배경 데이터라는 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조직의 어떤 수준을 보고 우리 조직이 쌓아야 될 데이터 수준을 결정하셔야 되고요. 네. 그 조직의 데이터 수준에 맞춰서 CRM 미래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고객 데이터뿐만 아니라 영업에서 발생하는 영업 활동 데이터나 영업 기회 데이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 쪽에서 나오는 네. 그런 프로모션 데이터나 서비스 데이터가 다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노태호님, IT 입장에서는 솔루션의 좋은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C레벨의 동료라든지 현업의 적극적인 참여라든지는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임직원의 변화 관리와 차후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선은 사실 C레벨의 스폰서십, 질문하신 것처럼 얻기 어렵죠. 네. 거기다가 이제 막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룹보다는 네거티브로, 왜냐하면 모든 사용자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두려워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디펜시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외부, 제3의 네. 외부의 어떤 전문적인 업체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업은 IT를 무시하시고요. IT는 영업을 무시하세요. 네네. 너희들이 우리를 서로 뭘 알아. 근데 그런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좀 영업하고 IT 간의 어떤 뭐 간담회라든지 미팅이라든지 사실 이런 게 없는 조직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냥 너희는 너희 일에 우리는 우리 일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인터액션이 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네. 영업 시스템 도입 전에 좀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좀 회사에서 회식비라도 충분히 주어지면 굉장히 좋아질 텐데, 그죠? 사실 그런 것도 회사의 스폰서십이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질문에 또 퀸테 시스템즈에서 또 이제 답글을 또 달아주시니까 그 답글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섭님, 영업관리 시스템은 결국 C레벨에서 영업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그 다음이 영업 실무자에게 영업력을 보완해 주는 것이 그 다음일 것 같습니다. 결국 영업사원이 자신만의 노하우나 거래처의 주요 정보를 자발적으로 오픈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퀴퀴스천이긴 합니다. 네. 사실 영업사원한테 정보란 자기의 자산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아마 전 세션에서도 비슷한 질문 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영업사원들이 자기 노하우를 다 속된 말로 까발릴까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증권사 영업사원들은 네. 거의 다 데리고 옮기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증권사뿐만 아니라 딴 인더스트리에도 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C레벨에서 영업 관리하려는 목적이 맞습니다. 우선은. 네. 그게 없다고 하면 사실은 C레벨은 도입할 목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만약에 이 기본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럼 이건 C레벨만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답이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떤 C레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이득이 될 거는 좀 찾으셔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과연 나의 정보를 공개하는 게 나한테 손해인가 이득인가. 예. 그리고 사실은 영업 시스템이 도입돼 있다고 해도 키 정보는 오픈 안 하세요. 네네. 사실은. 네. 영업 시스템에 들어가는 건 기본적인 프로파일 정보, 연락처 정보, 그리고 자기가 했던 영업 활동에 대한 어떤 기록. 네. 그리고 영업계는 어차피 시스템을 관리하시건 엑셀로 관리하시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영업 노하우가 시스템에 녹아들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하우를 오픈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일단 거부감이 드는데 사실 영업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보들이 그런 노하우를 오픈하게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네. 우선은 노하우에 대한 오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좀 인식을 좀 심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김효숙님, 영업사원들은 사용 가능한 보고 도구가 유익하겠지만 쌓여지는 보고 자료들을 재가공을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보고서가 딱 하나의 리포트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면 또 데이터를 가공해서 보고서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포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가도 나중에 어떻게 쓰시냐면 다 다운을 받으세요. 엑셀로. 네. 엑셀이 쉬우시니까 가공이. 그러면 굳이 리포트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우선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리고 정말 네. 그 보고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던 리포트 포맷이 우선 시스템화 돼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그게 변하더라도 당장은 이 포맷을 유지하는 동안은 시스템으로 보고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 다만 보고서 포맷이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변할 때 누군가가 이 포맷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걸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는 IT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그걸 만드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공하셔야 되는데, 가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영업사원분들이 직접 가공하시면 꽤 어려워요. 네. 데이터 가공을 통해서 뭔가 본인이 원하는 리포트를 만들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향후에 복잡성의 리포트는 일부 IT의 지원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정 교수님 질문에 이제 그 영업들의 자신만 노하우 네. 잘 오픈하지 않으려는 게 어제 속성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시스템에서 요즘 모든 건 연결되는 세상이니까 네. 그것을 자동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데이터화 시켜주는 네. 백엔드 쪽에서 네, 네, 네. 뭔가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옛날하고는 다르게 어느 시스템 단독으로는 움직이지 않고요. 네. 사실 영업사원들이 모든 시스템에서 능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영업사원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공해서 시스템에 밀어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알지 못한 이런 그렇죠. 정보도 있었네, 조직 내에. 네, 네, 네. 근데 그런 정보들이 자꾸 이런 영업 관리 체계 시스템에서 오면 올수록 영업 관리자들이나 영업 네, 실무자들은 네. 내가 입력하는 대로 뭔가 더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겠죠. 네. 네. 자, 손석용님, SAP CRM에 대한 기술 검토는 진행하였고 현업의 니즈도 충분한데 경영진께서
수많은 시스템을 도입해왔지만 결국 변화 관리, 사람이 잘 쓰지 않은 문제로 시스템이 죽는 경우가 많더라. 꼭 도입해야 하나? 하면서 도입하면 정말 좋아지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십니다.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까요? 이분의 질문은 정말 어렵네요. 네. 사실은 뭐 SAP CRM, 뭐 SAP DC 기존의 많은 벤더들이 시장에 나와 있고요. 네. 그 벤더들이 이제 가서 이제 직접 뭐 실무자를 만나고 경영자를 만났을 때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럼 사실은 경영자분들이 바로 설득당하는 경우는 없으시죠. 네. 그리고 조직 내에서도 그런 컨센서스가 없다면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 질문에서 느끼는 건 네. 조직 내에 지금 자신감이 없으세요. 네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실무자 랩에서 이게 들어오면 좋아질 거라는 자신감이 지금 안 보이세요. 오케이.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자신이 없는 걸 네. 아무리 외부 그 전문가가 와서 설득한다고 해도 사실은 조직 내의 생리를 가장 잘하는 조직에서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C레벨을 설득하시기 전에 본인과 본인 주변을 먼저 설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뭐고 네. 이거를 어필할 수 있는지. 예. 그게 좀 먼저가 아닐까. 그렇죠. 네. 담당자가 확신을 못하면 C레벨 절대 설득 못하죠. 네네. 네, 절대 안 되죠. 네. 자, 그다음에 김경태님, 기존 ERP CRM과 클라우드 ERP CRM의 큰 변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클라우드로 가야 한다는 설득을 하려고 할 때 영업과 IT 운영부서에 각각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면 될까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클라우드가 아닌 소위 저희가 말하는 온프레미스, 인스톨 베이스의 시스템이 있었고,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인데요. 사실 클라우드와 인스톨 베이스의 그 차이는 우선은 이제 회사 관점에서는 네. 관리적인 측면이나 확장성 측면이 확연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의 좋은 예가 그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곳에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을 하셨어요. 네. 근데 보통 쇼핑몰이 트래픽이 확 몰리는 그 시점이 그렇죠.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그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서버를 증설하거나 하는 게 즉각적으로 대응이 안 되니까 대부분 죽었어요. 근데 클라우드를 쓰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되는 기간에서 메모리와 서버를 확 늘려버리셨어요. 이 기간만큼만. 그리고 나서 그걸 충분히 대응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고객사에 청구된 금액이 3만 원이 안 돼요. 네, 네. 그 기간을 잘 넘기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예처럼 이런 부분은 확실히 클라우드에서 이득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조직에서 굳이 많은 관리 어떤 IT나 이런 관리들을 안 가져가셔도 클라우드 기본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많이 베너핏을 보실 텐데 뭔가 자동화 면에서 네네. 좀 단점으로 좀 많이 지적하시는 건 클라우드는 본인만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고칠 수 없다. 네. 그리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이나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좀 약하다. 네. 요새는 또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니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딱 하나로만 보시지 마시고 네. 아마 좀 조사해 보시면 클라우드 자체도 형태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맞춰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장병남님, 파이프라인 단계에 맞게 영업 노하우, 관련 자료, 통계치, 빅데이터들이 제공되면 단계를 진행하는데 시간적인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 부분이 클라우드를 통해 스마트폰 등에서도 급할 때 활용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스템에 대해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클라우드나 스마트폰 이런 어떤 모빌리티를 제공한다는 게 즉시성, 네. 정보 접근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건데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정보 접근성이 좋다는 건 인풋에 대한 편리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자료적인 측면 같아요. 그래서 태블릿 들고 다니시면서 태블릿에서 바로 자료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다든지 네. 그리고 나의 동료가 어떤 공유한 자료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한테 온다든지 이런 자료 공유나 어떤 데이터에 대한 뷰잉은 확실히 이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외적으로 더 어떤 베너핏을 찾으시려면 아마 내부적인 어떤 그 영업 패턴을 좀 먼저 이해하셔갖고 포인트를 잡아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허성현님은 IT 엔지니어로만 20년인데 영업으로 가야 한다면 진정한 좋은 점 부탁드립니다. 성격상 맞을지 이겨낼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 허성현님 사진을 정자세로 바꿔주세요. 네. 농담이고요. 이건 저 거의 개인 면담을 하셔야 되는 질문인데. 네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가실지 절대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왜? 엔지니어 가셔서
엔지니어랑 영업분들이 워낙 성격이 틀리신 걸 워낙 많이 봤어요. 물론 뭐 IT 엔지니어 중에서도 약간 뭐 프리세일즈에 가까운 엔지니어 분들이 계신데 그건 좀 소수고요. 또 그런 분들이 또 막상 영업풀에 뛰어들었을 때 자신은 좀 활달하다고 생각했지만 영업풀에는 그걸 훨씬 능가하시는 분이 만나서 의외로 당황하시고 도로 엔지니어 쪽 돌아오시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견을 드리자면 절대로 가지 마시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간다면 그 솔루션보다는 좀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쪽으로 해서 뭔가 그 컨설팅 같은 쪽, 어떤 기술적 그런 쪽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만약 그럴 생각이시라면 지금부터도 조직에 있을 때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뭔가 어디 지원 나가실 때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고객이랑 대화하는 것을 한번 프랙티스 해보시면 그냥 또 영업이 콜앤에서 그냥 가자가 아니라 본인이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현재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면주님께서 구글을 보면 최근에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러닝이 서비스 전화 영업 응대까지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CRM에 가까운 미래에 어떤 식으로 진화할까요? 굉장히 이제 주제가 넓어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AI 기술 많이 얘기하시고 지금 로보틱스 많이 얘기하시고 뭐 구글의 어떤 알파고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화두가 되는데 사실 지금도 주변에는 많이 활용되고 있죠. 저희가 받는 뭐 기계음적인 보이스 그리고 프리딕티브 다이얼링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거의 단순화된 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CRM 쪽으로 도입될 거고요. 가장 먼저 도입될 분야가 아마 분석 쪽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빅데이터, 뭐 그리고 뭐 소셜 마케팅, 뭐 소셜 데이터 분석 이런 쪽은 사실은 이런 AI나 좀 더 고도화된 지능화된 시스템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 시스템에서부터 뭐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오퍼레이션한 분야까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가까운 미래는 이런 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회사든지 IT 뭐 이렇게 이런 그 B2B 영업하는 회사들 보면 그 가망국이라든지 리드들이 몇천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뉴스레터도 보내고 뭐 행사할 때 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보냈는데 클릭을 했는지 어느 회사 일단 기록은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AI가 분석해가지고 요 사람을 좀 컨택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뭔가 좀 서제스트 한다든지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더 나가면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리드나 고객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조직 내 데이터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조직 외적으로도 해당 회사에 대한 데이터는 많이 있습니다. 검색해가지고. 그러면 뭐 크롤링을 통하거나 그런 기사를 통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합치는 거죠. 그럼 정말 이 고객이 뭔가 니즈하는 거를 프리딕티브하게 예측할 수 있고 그런 리드들을 영업사원들이 선제적으로 내줄 수도 있는 거죠. 저도 뭐 90년대 영업, B2B IT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요즘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그냥 느낌인데 이것도 제 사견이지만 영업이 분명히 달라질 것 같아요. 앞으로 영업은 기존의 우리 90년대 영업하고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달라질 것 같아요. 기술이 발달하면 사람이 편해지기도 하지만 좀 더 살기 어려워질 수도 있죠. 자, 부장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3분 좀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일단 김경태 씨, 김경태님, 그리고 노태원님, 그리고 장병남님, 장병남님, 저희 3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보니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확률 세일즈 책 저자 사연을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처음 해보시면 어떠세요?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많이 편하게 해주시고, 사실은 저는 이제 질문들이 너무 뎁스가 있어서, 질문 답하는 게 말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맞춰볼까요? 사실 시스템이라는 게, 사람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사용자를 위해서 도입돼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시스템이 버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시스템을 도입 전에, 우리가 왜 시스템을 정말로 도입해야 되는지 좀 저스피케이션이 내부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된 상태로 도입된 시스템은 정말로 사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높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자체보다도 그 도입에 앞서서 고민해야 되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시스템 도입에 실패를 맛보시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선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내일은요, 여러분 요새 보안이 되게 큰 이슈지 않습니까? 요새 인터넷 호스팅 업체도 있고, 그래서 내일은 단순하게 솔루션이 아니라 그런 공격자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또 이번에 나야나 인터넷 나야나인가 그 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그런 것들이 내일 2시부터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